네, 최순실 결국 나왔습니다. 꽁꽁 싸맸습니다. 용서해달라, 죄송하다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3시 서울검찰청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예,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입니다. 최순실 씨가 모자와 외투, 목도리로 잔뜩 가린 채 청사를 들어섰는데요. 네. 피해진 수백 명과 뒤엉키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고 최순실 씨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짧은 말을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주변의 시민단체 사람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고함이 네. 난무하고 최순실 씨가 쓰러지고 신발이 벗겨지는 그런 소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 자꾸 손으로 입을 막고 있는데 저거는 눈물을, 울음을 참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죠? 얼굴을 가리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저 눈물이 나고 얼굴을 좀 가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당황해서 저렇게 얼굴을 좀 가리고 눈물도 닦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일대 혼란이 빚어지면서 기자들이 한마디도 제대로 질문을 하지 못할 정도였고요. 네. 그만큼 많은 사안들이 얽혀있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저 장면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이 너무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국민들한테 좀 사과의 메시지를 저희가 정중히 준비했을 거로 예상했습니다만 그 소리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소리가 좀 잘 안 들리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들리는 말 조금 들리는데요. 여러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신 없으시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하시죠. 한 말씀 하세요. 국민한테 사람 다쳐요. 사람 다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자, 지금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들 관련해서 우리 온 국민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 지금 어떤 마음가짐일지 혹시 검찰 조사 시작된 이후에 그 안의 상황이 어떻다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호인이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 출석 때 기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신발이 벗겨지고 쓰러지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저게 최순실 씨의 신발이에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신고 왔던 유명 브랜드, 해외 브랜드 피모사의 72만 원짜리 이 신발이라고 해서 또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저 신발이 한 켤레를 새로 산다면 72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판매가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72만 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그냥 구두, 기자가 3번 것만 86켤레였고 상자 안에 있는 것까지 치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 씀씀이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여성이 대통령의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국정과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에 관여하고 개입했다는 것 씁쓸하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규성 대기자. 네. 돈 많은 강남의 중년 여성의 면모를 다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포토라인은 지금까지 만든 다음에 네. 저렇게 깨진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언론의 어떤 그 관심 네. 이런 것이 지금까지 보였던 역대 어느 사건보다도 네. 가장 강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지금 앵커도 얘기했듯이 네. 이 최순실 씨와 그 가족, 네. 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 이런 태도, 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것보다 네. 더 우리 국민의 가슴을 쥐어 짜거나 후벼 파거나 네. 또는 분노하게 만드는 네. 그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네. 변호인들이 저기 올 때 이렇게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걸 다 코치를 많이 하는데 네. 구태여 아까 얘기한 대로 저렇게 고가의 네. 신발을 신고 올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근데 왜냐면요, 제가 궁금한 것이 저희가 영상에서 확인했거든요. 이제 이 최순실 씨가 자기 옷은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더라도 대통령이 입는 옷은 20만 원 아래, 몇만 원대 옷도 제공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서민풍의 옷을 입어야 국민들 앞에 좀 더 든든하고 신뢰받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잘 하는 분 같은데 정작 자신이 뉴스의 중심에 서서 검찰청 출전 때는 고가의 옷을 입고 나왔네요. 통제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생각이 못 미친 건가요? 글쎄요. 저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그동안에
해왔던 행적들로 미뤄보면은 굉장히 치밀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언론의 집중을 받을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변호인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충분히 조언할 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왔다는 것은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한 가지로 보자면 가장 가능성 큰 건데요. 내가 일상적으로 했던 건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선택해서 저렇게 고급 승용차와 고가의 브랜드를 입고 나타난 그런 자세인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주변에 정말 조언해줄 사람이 다 떠나버려서 저렇게 사소한 것까지 챙겨줄 사람들이 주변에 다 떠나버린 그런 상태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뭐 싸구려 운동을 하나 사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연찮게 벗겨진 그 신발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 이런 분이었지 하는 생각할 것 같은데요. 글쎄 최순실 씨 자신의 판단, 대통령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겁니다. 일단 검찰청 안에 들어온 최순실 씨 건강이 좀 안 좋다는 것을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군요. 그 얘기 좀 듣는 것으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황장애 이런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지금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허락을 받아서 그걸 좀 내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지금 복용하던 약이 있었으니까 좀 오랫동안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는 언제 입고 갑니까? 뭐 당분간은 입고가 좀 힘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렇게 약 먹고 있던 거면 뭐 외부에서 이렇게 반입시켜도 괜찮은 겁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뭐 처방전이라든가 관련 증거 같은 것을 제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수감돼서 복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게 맞는데 과연 저 공황장애가 있을 정도로 신경이 약하신 분이 그 한국을 떠나서 독일에서 그렇게 머물고 있었고 검찰 출석에서 자기 발로 저렇게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네. 정도까지 질환이 있다라는 게 사실 조금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뭐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저런 얘기를 굳이 네. 기자들 앞에서까지 꺼내가지고 사전에 허락을 받아서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약간의 동정 여론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의도한 네.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변호사가 2명이 선임된 것 같습니다. 보통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다 옆자리 늘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변호인 동석권이라고 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사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지 간에 그 부분만은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선임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하기를 네. 먼저 들어가서 검찰에서 다른 사람이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네.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교대를 해서 자신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도 애초에 확인해야 될 혐의점들이라든가 진술이 길어질 것, 수사가 길어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구장차장 이건 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이 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개입한 거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한테 계속 보고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고영태 씨와 가까운, 그러니까 최진실 씨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이 고영태인데요. 네. 이 고영태 씨의 측근으로 통하는 그 A 씨의 증언입니다. 네. 이 최순실 씨가 두 재단 일을 챙기면서 박 대통령에게 재단 운영 내용을 보고했고 또 보고서 보내는 것을 봤다라고 고영태 씨가 자신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A 씨의 증언에 따르면 네. 최 씨가 이 보고를 취합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얘기대로 하자면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 과정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 재단 과정에 모금 과정에 네. 지금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있는데 네. 그 인물이 안종범 전 그 정책조정수석 아닙니까? 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는 것을 그 밑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수석이 모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A씨의 증언은 이 안종범 수석이 재단에 깊이 관여된 거 아니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보내는 걸 봤다, 뭐 아마 이메일을 보내는 걸 뜻하는 것 같고요. 직접 보고했다 이 얘기는 혹시 전화통화 아닐까 싶은데 혹시 이것이 전화통화라면 이제 최순실 씨가 썼던 전화 뭐 다 추적해서 통화 내용은 몰라도 누가 언제 걸었는지 누구에게 걸었는지 다 나올 텐데 이런 게 나온다면 상황이 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핵심은 안종범 수석인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안종범 수석은 이 전경련을 통해서 대기업의 기금을 모금을 요청한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 수석은 이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다라고 이 본인의 어떤 역할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이 두 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 접수 하루 만에 이 그 설립 허가를 지시한 것이 김종 전 문체부 네. 차관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네. 있는데
이 김 차관은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사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일단 안종범 수석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동안 이제 재단과 관련된 사람하고 얼마나 교신을 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곧 다음 코너에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